작년 봄 EBS에서 6부작으로 방영돼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방송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문해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문맹이 시절에는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죠. 아이는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과 연결해서 아, 이런 이야기구나 이야기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문맹이 시절의 아이들의 책 읽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듣기예요. 그래서 듣기가 이 문맹이 시절 아이들, 5, 6, 7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읽기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한 4, 5, 6세 이 정도 나이에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십니다.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이가 살짝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게 돌아다니다 하더라도 뭐 그럴 나이니까요. 언젠간 읽기 독립을 할 날이 오겠지라는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아기한테 10개월 된 아기한테 달림 안녕, 사과가 쿵 이런 거 열심히 반복해서 읽어줍니다.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각종 의성어, 의태어, 동물 소리 막 나와야 되고요. 막 부지직, 뭐 방구 소리 나와야 되고 그래야 겨우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그 책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36개월 이전의 아이들 그림책,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림책은 노래처럼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된 그런 챈트 같은 리듬이 재밌는 그리고 언어 유희, 언어 소리 자체가 재밌는 그런 그림책이 좀 먹히고요. 36개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한 5, 6세 정도 되면은 서서히 이 잠자리 독서 문화가 잡힌 집안 아이들은 인지 능력도 꽤 발달하고 집중력도 그리고 앉아서 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힘도 발달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고 등장인물도 막 3, 4명 늘어나고 뜻밖의 반전이 있고 트위스트 같은 말이구나. 트위스트가 있고 이런 그림책, 이런 스토리도 따라갈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전래동화나 명작동화, 약간 황당하고 엽기적이고 좀 반전이 있는 그런 그림책도 잘 듣는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는다 하면은 독서 습관 굉장히 잘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자기만의 독서 취향이 생기는데요. 보통 5, 6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특정 관심사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태양계, 우주 이야기 너무 좋아한다. 그럼 그쪽 책만 팔려고 하고 해양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그쪽 책, 그쪽 영상 홀릭하고요. 그리고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식물을 거의 식물학자처럼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나비도 종류별로 다 아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비문학 책에도 관심을 갖고 또 읽어줘 또 읽어줘 하는 시기가 바로 이 5, 6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나이로 5, 6, 7세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요 나이대가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까 말까 읽을랑 말랑 할 때여서 엄마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어 그림책을 기꺼이 읽어주는 시기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5, 6, 7세 유아, 미취학 아동은 대한민국 아이일 것이라 그만큼 우리 엄마들이 문맹의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언젠간 읽고 쓰겠지, 읽기 독립을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열심히 읽어주는 기꺼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노동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7세가 되면서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건데 7살이 되면 전국의 엄마들이 이제 마음이 상당히 조급해집니다. 내년이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를 가면 적어도 알림장은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과서는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글을 읽고 쓰는 걸 기본적으로 못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받게 될 스트레스, 불안, 자괴감, 뭐 열등감, 공포 그걸 과연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 어떻게 해서 한글을 떼야겠다라는 그런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즐겁게 이야기책 읽어주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한글 학습지 가지고 오더니 기역 옆에 아를 쓰면 가야, 기역 아래에 오를 쓰면 어떤 소리가 나지? 이렇게 문자를 하나하나 쪼개서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한글 공부를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가 준비가 된 상황에서 그걸 들이밀면 당연히 기역 밑에 오면 고지 내지는 도토리에서 도자를 빼면 토리지. 아이가 음소를 임식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문자를 쪼개고 글자를 쪼개서 글자 소리를 맞추는 거 요거에서 굉장한 희열과 재미를 느낀다면 괜찮습니다. 가도 되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바로 접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정답인데요.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여부에 상관없이 8살이 되면 대한민국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단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또래 아이인데 나보다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안 해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극이 돼서 끝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말 정도 돼서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굉장히 유창하게 쓰고 유창하게 읽는 아이, 그리고 또 더듬더듬 힘겹게 읽는 아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다 글을 읽을 수는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글자를 읽는 것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은 다르다라는 거, 이걸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자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아이들의 뇌가 음소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나이에 도달하면 몇 번의 훈련만으로, 몇 번의 놀이만으로 마스터가 가능한 게 바로 이 글자를 읽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읽기 독립인데요. 때에 맞게 문자 교육을 하면 생각보다 빨리 아이들이 글을 읽게 돼요. 한글의 우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1%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라고 치는데 글자를 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젠간 반드시 읽게 되고 8살이 되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게 글자를 읽는 힘인데, 문제는 글자, 그 파닉스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해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해력은 상당히 많은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독서가 병행되어야, 그 경험치가 쌓여야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중학교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궁금하시면 막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무당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했더니 서 있는 무당이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도 있었고, 선생님 그 선착순 할 때 그 선자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 학생도 있다고 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번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핵 공감하시면서 들으실 거예요. 중학생 자녀에게 아래 상자에 담겨있는 단어의 뜻을 적게 했대요. 그래서 3단어 이상 정확한 뜻을 썼다면 평균 정도 어휘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관절, 이거는 큰 관절, 이렇게 대답했고, 을신연스럽다, 욕? 이렇게 대답한 친구도 있고, 신압으로, 신난다란 뜻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고, 개편하다, 개편하다, 정말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오금, 오금이 저린다 할 때 그 오금, 그랬더니 지하철역 이름, 이렇게 대답한 친구도 있고, 샌님, 선생님의 줄임말 아니냐고 대답한 친구 있고, 믿없다 라고 하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아이들의 어휘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렇게 어휘력이 약한 것은 당연히 책을, 활자화된 그런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죠. 이 글자를 읽는 단계에서 우리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걸 멈췄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서사를 가진 글줄책을 견디는 힘을, 그러니까 문해력의 기초를, 그 근육을 키울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도 방심했고 아이도 계속 힘드니까 안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안 읽는 아이로 자라게 되고 어휘력이 기본 수준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중학생으로 크게 되는 거죠. 우리 정답은 다 알고 있죠. 책을 읽으면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데 애가 책을 안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힘들어서 못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면, 아,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의 회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정답을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엄마가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수업 시작 전에 10분, 아침에 10분, 엄마가 잠자리에서 한 10분, 20분 책을 읽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것도 아이가 혼자 읽기 힘든 약간 서사가 긴 장편 소설을 한번 읽어줘 보시라, 저는 이걸 권하고 싶어요. 이 쉬운 정답을 우리가 왜 실천을 못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해력을 키우는데도 저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엄마가 방심하고 손을 놓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가 간판을 읽을 수 있네? TV에 있는 자막을 읽네? 책 제목을 읽네? 본문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네? 아, 그럼 너 읽기 독립된 거네. 너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뛰어. 혼자 뛰어다녀. 그래서 근육을 키워. 이렇게 하는 셈이에요. 아이한테 혼자 책을 읽게 하고 내버려 두는 것. 그런데 사실 이때가 가장 엄마가 신경 써야 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글자를 읽는다는 건 이제 조금 읽을 수 있다라는 거지 문해력을 갖췄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기억에 아이가 그림책에서
문고판 소설, 그리고 문고판 소설에서 좀 더 많은 챕터북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읽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에 엄마가 잠자리에서 글밥이 많은 장편소설을 읽어주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때, 그리고 아이들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그 재미를 한참 느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하는 또 엉뚱한 짓이 하나 있습니다. 너 이제 한글은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영어 하자. 영어 유치원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파닉스 익혀야 되거든? 그런데 이 파닉스 교육으로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아이가 배우는 문장이라고는 고작 8개의 문장이에요. 혹은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배우는 게 단어 10개야. 이런 식의 개별적으로 흩어지는 랭귀지 포커스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컨텐츠 포커스된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고차원적인 언어 습득인 그리고 고차원적인 뇌자극, 사고력을 강화시키는 독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어 그림책이나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모국어로도 문해력을 키울 수 있고 영어로도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이 골든타임, 5, 6, 7세 이때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에게 언어 환경을 만들어야 될지 이제 답이 자명할 거예요. 책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못 읽는 상황이어서 어른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한테 기꺼이 잠자리에서 장편소설을 읽어주는 부모가 만약에 많아진다면 문해력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은 명확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대신 읽어준다. 문제는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되는지. 글밥에 대한 그 부담이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굉장히 재미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잘 짜여진 명품 중에 명품 책을 잘 골라서 그 첫 만남이 좋으면 아이가 그 1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굉장한 뿌듯함이 몰려오거든요. 그 한 번의 성공을 만들어주면 돼요. 한 번 성공한 그 경험을. 핀두스 너 어디 있니? 시리즈예요. 이 책은 그림책의 탈을 쓴 문고판 소설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이가 한번 가지고 오면 한 30분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굉장히 지치고 힘든 책인데 그래도 아이가 30분을 꼼짝도 하지 않고 숨 죽여서 이 책을 봐요. 이거 6살짜리 아이도 이 책 30분을 집중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게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그림책에서 소설책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성공률이 높은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림이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아무리 짧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이 디테일한 그림 때문에 딴 데를 가지 않아요. 그림 속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고 주인공인 고양이 핀두스랑 할아버지 이 표정, 제스처, 이 모든 엉뚱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거든요. 그 자체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가진 매력이 엄청나다, 상당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인공인 꼬마 고양이 이 친구가 맨날 말썽을 일으켜요. 호기심도 많고 말도 많고 산만하고 장난꾸러 실수도 많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거치는 모든 실수와 그 심지어 이렇게 발 꼼지락거리는 그 모습이며 표정이며 이런 것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그림 속에 넣어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핀두스라는 고양이를 보면서 굉장한 감정이입을 해요. 나를 대변해서 말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 책에 매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잘 읽다 보면은 그 어떤 유가서보다도 바로 실천 가능한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유가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랑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지, 아이의 말을 어떻게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는지, 그리고 아이한테 어른인 나의 감정을 어떻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건강한 것인지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패트손 할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었어.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없어진 얘기 해주세요. 핀두스가 말했어. 그 얘기를 또 해달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으면서. 할아버지가 말했어. 그래도 또 해주세요. 그래 좋다. 처음부터 모두 해주랴 아니면 없어진 이야기만 해주랴. 전부 다 해주세요. 핀두스가 기분이 좋아 느긋한 자세로 들을 준비를 했어. 어디 그럼 시작해볼까?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 패트손이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작은 집에서 그럭저럭 잘 살았단다. 다만 이따금 조금 외로웠지.
아니 퍽 자주 외로웠어. 물론 이웃들이 있었지만 대개는 자기 일로 바빴어. 닭들도 있었지. 녀석들을 식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수선스러워야지. 할아버지가 말을 걸려고 하면 갑자기 우르르 도망쳐버렸어. 벌레나 뭐 그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닭들하고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 날이 어두워지고 닭들이 잠들면 집안은 텅 빈 채 고요하기만 했어. 할아버지는 때때로 슬펐단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안데르손 할머니가 갖고 온 계피빵을 들고 찾아왔어.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정원에서 커피를 마셨어. 하지만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지. 안데르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기운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 부인이 있어야겠구려. 그래야 기운이 나지. 할머니가 말했어. 무슨 아내를 구하려면 벌써 구했어야지. 난 너무 늙었어.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럼 고양이를 키워보는 거 어떠오? 그러게 고양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군. 한번 키워볼까? 할아버지는 곰곰 생각하더니 말했어. 그 다음 주에 안드레손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 이번엔 종이상자를 가져왔지. 여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할머니가 상자를 건네주며 말했어. 이게 뭐요? 할아버지는 상자에 쓰여있는 글씨를 읽었어. 빈두수표 완두콩? 그런데 상자 속에서 뭔가 우는 소리가 났어.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어보니 초록빛 줄무늬 천 위에 아기 고양이가 있는 거야. 고양이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삑삑 울었어. 어이, 빈두수표 완두콩.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 순간 밝고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 어느 여름날 아침 커튼을 걷을 때처럼. 난 베트손이야. 여긴 내 부엌이고 이제 넌 여기서 살게 될 거야. 커피 마실래? 고양이는 커피를 안 마신다우. 우유를 좋아하지. 조금 더 크면 다른 것을 주구려. 안데르손 할머니가 말했어. 다른 것이라. 할아버지는 멍하니 할머니 말을 되풀이했어. 생각이 온통 고양이한테 가 있었지.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들어 올렸어. 얼마나 작은지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오지 뭐야. 그러더니 걱정스러운 눈으로 안데르손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며칠은 그렇겠지만 곧 잊어버릴걸요. 할아버지가 새엄마가 되어 잘 보살펴 주시구려. 엄마라.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고양이를 바라보았어. 이제 할아버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지. 집은 이제 비어있지 않았어. 핀두스가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생긴 거야. 고양이는 닭처럼 갑자기 꼬꼬댁거리며 도망치지 않았지. 할아버지가 그때처럼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은 없었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얼마나 멋진 암소가 있었는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어. 단지 핀두스가 말을 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웠지. 하지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핀두스도 말을 배울 거라고 할아버지는 생각했어.